안녕하세요. 레이나 맘입니다. 자존감이 무너질 때,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할 때, 스스로의 방법이 어쩌면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한 방법일지 모릅니다. 거울을 보고 내가 원하는 말을 나에게 해주는 것. 다른 사람에게는 조언도 위로도 척척 해주면서 내 자신에게는 인색한 모습은 아닌지요. 거울을 보고 나에게 해보는 위로. 가장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내 마음 먼저 챙기기. 오늘도 최신 뉴스를 기반으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화장실에서 쾌쾌한 냄새가 나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변기, 세면기, 하수구 다 닦았는데 냄새가 가시지 않는 경우 의외로 이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름철 화장실에 쾌쾌한 냄새가 잘 나는데요. 뜻밖에도 매일 쓰는 이 샤워기 헤드 부분인데요. 샤워기 헤드는 물이 분출되는 곳이라 곰팡이 세균이 그렇게 또 많다고 해요. 그렇지만 평소에 관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샤워하다 보면 샤워기를 잡고 몸 구석구석을 또 헹구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오염되고요. 또 사용한 지 오래된 샤워기 헤드라면 물줄기 나오는 구멍에 그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곰팡이와 청소하지 않은 샤워기 헤드에서 녹농균 또 곰팡이가 발견되는 경우 의외로 많습니다. 샤워기 헤드를 씻을 땐 과탄산 소다를 이용하면 더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샤워기 줄과 헤드 부분을 좀 따로 분리해 주고요. 과탄산 소다를 녹인 물에 1시간 정도 담가줍니다. 이후에 물때가 끼기 쉬운 부분은 또 칫솔로 한 번 더 닦아주고요. 이렇게 해서 샤워기 헤드까지 깨끗한데도 화장실에 악취가 좀 난다면 배관이나 변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샤워할 때 떨어지는 머리카락이나 이런 이물질이 배관으로 내려가면서 미생물이 번식해서 악취가 발생하게 되죠. 이를 좀 내버려 두면 배관에 서식하는 벌레가 여러 오염 물질을 또 먹이 삼아 개체수를 늘립니다. 배관 악취를 제거하기에는 베이킹소다와 식초가 좀 도움이 되는데요. 이 둘을 섞어서 배관에 붓고 15분가량을 기다려주면 거품이 생깁니다. 이후에 따뜻한 물을 부어두면 악취가 좀 줄어듭니다. 변기에 생긴 곰팡이도 악취의 주범인데요. 검붉은색이나 녹색, 흰색 곰팡이 이거 제때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곰팡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게 되면 코가 막히거나 눈이 가려울 수 있고요. 변기 안쪽이나 변기 바닥의 이음새 부분, 곰팡이와 물때가 특히 잘 생기는 부분이잖아요. 변기에 생긴 곰팡이도 식초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식초를 좀 분무기에 담고 곰팡이가 핀 부분에 뿌려주면 되고요. 1시간 좀 지난 후에 변기를 좀 깨끗이 닦아내면 곰팡이가 제거되겠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청소를 꼼꼼하게 하고자 해서 락스나 이런 희석액을 분무기에 넣고 여기저기 뿌리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공기 중에 뿌려진 락스가 호흡기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호흡기로 뿌려진 락스 때문에 기도 손상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락스를 분무기에 넣고 뿌리는 거는 위험합니다. 락스를 사용할 때는 꼭 화장실을 좀 환기를 시킨 상태에서 마스크를 쓰고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이렇게 샤워기 헤드를 청소하지 않을 경우에 그 물로 입 안도 헹구고 눈 점막에도 닿고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위험해요. 샤워기 헤드 같은 부분은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주는 게 좋고 특히 이 여름이 되면서는 다른 때는 2달에 한 번 하셨다면 여름이 되면서는 조금 더 주기를 당겨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청소해 주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주부들이 이렇게 또 여름이 되면서 할 일이 많아지는데 요런 거 작은 거 하나 정도는 좀 가족 간에 돌아가면서 화장실 청소는 좀 맡아서 해주는 거 이것도 참 바람직하겠죠.
화장실, 변기, 세면대, 하수구 다 닦았는데 좀 쾌쾌한 냄새가 난다 싶을 때는 여기를 좀 확인해 보시는 거. 이거는 화장실 청결이나 냄새뿐 아니라 건강과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니까요. 화장실 샤워기 오늘 한번 청소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름에 더 피부 트러블이 나면 굉장히 신경 쓰이는데요. 세수할 때 바로 요것을 좀 빼먹기 때문에 피부 트러블이 나기도 합니다. 땀이 나는 것은 몸에 열을 식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하지만 땀이 피부의 박테리아와 만나게 되면 몸에서 또 냄새가 나고 간지러움까지 유발하게 되죠. 더운 여름에는 더욱더 몸을 또 청결하게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원하게 여름을 보내고 깨끗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서 지켜야 할 몇 가지 위생 팁을 미국 야후에서 정리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기. 에어컨을 틀어둔 실내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더라도 여름에는 자주 씻어야 하죠. 그리고 씻을 때에는 너무 차가운 물로 씻지 말고 미지근한 물로 씻는 게 좋습니다. 찬물로 샤워를 하게 되면 당장은 또 시원하게 느낄 수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또 더워짐을 더 느낀다고 해요. 또 발 관리도 중요한데요. 발에는 25만 개 정도로 땀샘이 많습니다. 여름에 적절한 관리가 더욱더 중요한데요. 곰팡이균에 의해서 생기는 발의 무좀이 여름이 되면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것은 곰팡이와 박테리아가 따뜻하고 또 습한 환경에서 잘 자라기 때문인데요.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수영장이나 이런 샤워 시설에 다녀왔다면 특별히 또 발 관리를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양말이나 신발도 좀 통풍이 좀 잘 되는 소재의 것을 택하는 게 좋고요. 세수할 때도 중요한데요. 땀샘이 많은 계절에도 빛나는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헤어라인까지 꼼꼼하게 세안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안을 하다 보면 의외로 그 머리와 얼굴이 닿는 헤어라인 부분에 비누는 묻었는데 꼼꼼하게 그 비누가 가시지 않아서 그 부분에 트러블이 생기고 가렵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수를 하실 때 꼭 헤어라인에 남은 비누에 잔여물이 없나 꼼꼼하게 보시는 게 트러블을 막는 방법이고요. 너무 강한 세안제를 사용하는 것은 피하고 피부의 자연스러운 기름 보호막까지 너무 씻어내다 보니까 피부를 보호하고 있는 좋은 박테리아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또 지성 피부나 여드름이 잘 나는 피부들은 여름철 그 피부 관리 루틴에서는 약간 좀 간소하게 평소 바르는 제품보다 가벼운 제품을 이용하고요. 자외선 차단제도 수시로 꼭 덧발라주는 거 물론 중요하죠. 또 여름철에는 면이나 린넨 같은 통기성 좋은 소재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땀을 흘린 뒤에는 바로바로 갈아입을 수 있게 헐렁한 옷들로 좀 많이 준비해 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세안을 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꼭 있습니다. 양손으로 얼굴을 이렇게 비비잖아요. 그래서 양손과 손 사이에 닿는 부분은 아무래도 좀 소홀하게 되는데 바로 이 부분이 코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트러블이 나실 때 콧등에도 많이 나시잖아요. 그래서 콧등도 한 번씩 쓸어서 닦아주시고요. 또 헤어라인 부분과 마찬가지로 이 턱 밑 부분도 소홀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턱 밑에 많이 또 트러블이 생기고 각질이 생기고 가렵고 하시는 분들도 손바닥이 밑에까지 닿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을 꼼꼼히 세안해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마 헤어라인이 닿는 부분, 콧등 부분, 턱 밑 부분, 이 부분들을 세안하실 때 한 번씩 더 신경 쓰셔서 세안을 해보시고요. 충분히 헹구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면 아마 이 문제 때문에 트러블이 났다면 한결 좋아지시겠죠? 물론 1년 4계절 모두 신경 써야 되겠지만 특히 여름에는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헤어라인 부분, 콧등 부분, 또 턱끝 부분 세안하실 때 꼼꼼하게 헹궈 주시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코스트코에서 25년 동안 보관 가능한 한 비상식량 키트를 판매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뉴욕포스트와 폭스11 등의 보도를 따르면 이 생존 식량 판매 기업에서 비상시를 대비한 다양한 식량을 모은 제품을 코스트코가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25년 동안 상하지 않고 보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버킷으로 된 팩에는 파스타 알프레도, 치즈 마카로니, 데리야끼 라이스, 또 크림 파스타와 야채, 치킨 누들 스프, 또 흑설탕과 메이플 멀티그레인, 애플 시나몬 이런 시리얼, 동결 건조 식품이 150인분이나 들어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놀라도 있고 바닐라 푸딩, 오렌지 음료 같은 스낵도 있고요. 이 팩 하나의 가격은 $100라고 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한 남성이 종말 대비용 이 식량을 소개한 영상도 올라왔는데요. 저도 이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크지 않은데 이게 여기에 150인분이 들어있다고 하니까요. 특히 25년 동안 썩지 않는다고 해요. 참 이게 영화에서나 보던 일들인데요. 정말 이런 비상용품들을 마트에서 우리가 접하게 되고 가격도 그렇게 크게 비싸지 않은데 누구나 이거 한 번쯤은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거를 사놓으면 마음은 편할 것 같은데요. 정말 이 비상시에 이렇게 25년이나 보관이 되는 이런 게 필요해지면 정말 안 되겠죠. 하지만 최악의 재난을 대비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지진이나 폭설, 폭우, 태풍 같은 자연재해 발생이 빈번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돌발적으로 자연재해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잖아요. 재난은 일상 속에서 미리 대비해야 하는데요. 재난이 발생할 경우 이럴 때를 대비해서 비상 대비 용품, 사전에 조금은 준비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의식주, 생존에 있어서 이 식량은 꼭 필요하죠. 그렇다면 집에서 조금 비상 식량을 좀 준비하는 거 어떤 게 좋을까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요. 초콜릿도 괜찮습니다. 과자 중에서도 영양가가 높고 또 지방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서 초콜릿은 나폴레옹 1세가 전쟁에서도 즐겨 먹는 식량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에너지를 공급하는 영양식으로 불릴 만큼 이 초콜릿은 음식을 조리할 수 없는 재난 현장에서 부족한 열량을 쉽게 보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추천 식량입니다. 또 통조림인데요. 통조림은 영양가 손실이 비교적 적은 저장성 가공식품으로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뚜껑을 열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이런 간편한 통조림. 장기간 보관도 되기 때문에 이 통조림도 좋고요. 또 제일 필요한 게 물이겠죠. 생존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물. 한 사람의 한 하루 필요량이 1리터 기준으로 한 3일에서 일주일치는 챙겨두는 것이 좀 좋습니다. 이 재해가 빈번한 일본에서는 제조일로부터 약 12년 동안 보존 가능한 물 제품이 출시되기도 했대요. 또 컵라면인데요. 일본 재난 전문가가 재해에 대비한 대표 비상 식량으로 꼽은 이 컵라면. 보존성도 뛰어나고 또 조리법도 간단하기 때문에 구호 물자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육포인데요. 단백질 함량이 높은 이 육포는 과거에 인디언들이 전투 식량으로 활용하던 식품인데요. 산악인들이나 이렇게 비상식량이 필요한 경우에 탄수화물, 단백질, 철분, 비타민이 고루 함유되어 있는 육포를 많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또 전투식량, 유통기한도 길고 비교적 또 간편하게 조리가 가능해서 동결 건조가 되어 있는 이 전투식량도 좋고요. 또 바로 이 건빵 역시 비상식량으로 좋은 식품입니다. 수분이 적기 때문에 보온성이 높죠. 또 의외의 요거는 분유인데요. 우유에서 약 88%의 수분을 달린 가루 상태이기 때문에 이 건조 유제품인 분유는 장기간 보존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탈지 분유와 전지 분유 같은 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이런 분유 제품이 또 재난 시에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주요 식량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요즘에는 이런 비상 식량만 파는 온라인 쇼핑몰도 있는 것 같아요. 자연재해를 대비해서 조금씩은 준비해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5년 동안 보관 가능한 한 비상식량 키트 화제가 되고 있어서 알려드렸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금방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이 몸속 염증이 매우 위험하죠. 혈관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동맥경화증이나 심장병, 뇌졸중 이렇게 생명을 위협하는 혈관병이 생길 수 있고요. 간에 생긴 염증은 간 수치를 또 증가시켜서 간경화, 간암으로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염증을 낮춰주는 식품이 있는데요. 바로 이 고추입니다. 고추의 매운맛, 캡사이신 성분인데요. 또 하나는 토마토, 방울토마토. 기름에 넣어서 익혀서 몸에 잘 흡수시키면 이 대표적인 성분 라이코펜이 체내 흡수가 더 좋겠습니다. 또 양파인데요. 고기 먹을 때 정말 필수로 우리가 먹잖아요. 탄수화물 먹을 때도 역시 좋습니다. 양파의 퀘세틴 성분이 몸속 세포의 염증과 상처 회복을 돕는다고 합니다. 고기 먹을 때도 물론 좋지만 탄수화물 먹을 때도 양파와 같이 먹게 되면 혈당 조절에 기여한다고 해요. 또 하나 사과인데요. 사과는 염증 예방 완화에도 기여하고요. 또 장 건강에도 좋죠. 사과를 자주 꾸준히 먹게 되면 뇌졸중이나 뇌경색 발병률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과에 들어있는 퀘세틴 성분이 염증 예방에 기여하고요. 또 표고버섯, 미국 심장학회에서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10대 식품 중에 1위로 바로 이 표고버섯을 꼽았습니다. 염증과 싸우고 항암 작용을 하는 레티난이 들어있고요. 면역력 증진과 암세포 발생을 억제하는데 이런 의약품으로도 개발이 되기도 했습니다. 몸속 염증은 증상이 특별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거나 무시하고 지나갈 수가 있는데요. 모든 병의 또 근원이 되기도 하잖아요. 이 몸속 염증 낮추는 식품들, 고추, 토마토, 양파, 사과, 표고버섯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하루를 따뜻하게 시작하는 마음 마사지. 오늘의 이야기는 서로 내 책임이라고 할 때. 옛날 어느 고을에 어린 나이로 시집을 온 한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가 솥에 밥을 안 치고는 며느리에게 부를 때라고 이르고 잠시 밖으로 일을 보러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아궁이 앞에서 앉아 불장난까지 하면서 불을 떼고 있었는데 갑자기 냄새가 나서 소뚜껑을 열어보니 밥이 새카맣게 타 있어 깜짝 놀랐습니다. 식구들의 끼니를 망쳐 놓았다고 생각한 며느리는 그만 부엌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울고 있었죠. 그때 부엌으로 들어오다 울고 있는 며느리를 본 시어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물었습니다. 얘야, 무슨 일이냐? 며느리는 차마 대답을 못하고 손만 가리켰습니다. 시어머니는 소뚜껑을 열어보더니 별것 아닌 듯 말했습니다. 괜찮다. 내가 늙어서 눈이 어둡다 보니 밥물을 그만 잘못 안 쳤구나. 조금 뒤 아들이 들어오다 이 광경을 보고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침에 내가 귀찮아서 물을 조금만 길어다 놓았더니 물이 적어서 그랬군요. 제 잘못이에요. 조금 뒤 또 시아버지가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며느리는 바닥에 앉아 울고 있고 부인과 아들은 서로 자기 잘못이라고 하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부인으로부터 사정을 듣고 난 시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그만둬라. 내 잘못이다. 늙은 내가 아침에 근력이 붙여서 장작을 그만 굵게 패놓았더니 불이 너무 과해서 그런 모양이다. 아름답고 화목한 가정의 아침 대화였습니다.